폴란드 공군의 심장이라 불리는 30일 전술기지에서 상상도 못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국제 에어쇼 준비가 한창이던 훈련 현장에서 F-16 전투기 한 대가 갑작스럽게 추락하며 조종사가 결국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폴란드가 유럽 동부에서 가장 높은 정비 기준을 유지해온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단순한 불운의 결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고 영상 분석 결과 F-16은 최대 출력 상태에서 고난도 기동을 시도했지만 지나치게 낮은 진입고도와 부족한 에너지 관리로 인해 회복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면과 충돌했습니다. 이는 전자비행 제어 시스템이 존재하더라도 설정값을 초과하는 조종 입력이 주어지면 안전 한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폴란드 내부에서는 즉각적으로 F-16 기체의 현대화 문제와 차세대 전투기 확보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제의 기체는 2006년에 도입된 F-160 블록 52 플러스였으며 아직까지 본격적인 개량 개수를 거치지 않은 구형 플랫폼이었습니다. 공군 내부에서도 더 이상 이 구형 모델을 현행 작전 환경에 그대로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비 단가 상승과 장기 운용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결국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긴급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선택지가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사고 직후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해 KF-21 생산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특히 초기 양산 라인에서 동시에 여러 대가 조립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존 유럽 전투기 제작사들이 생산 지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빠른 양산 능력은 폴란드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확보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시대에 단기간에 안정된 공급망을 가진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폴란드군 전략 이번 사고는 단순한 추락 사건이 아니라 폴란드가 공군 전략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F-21이라는 선택지는 이제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실제 검토 대상이자 과거와 결별하기 위한 미래 전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배경에는 단순한 전투기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전략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폴란드는 이미 FA-50 블록 20을 도입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성과 납기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실전 배치가 가능했던 FA-50은 폴란드 공군에게 기존 미국제 전투기와는 전적으로 다른 공급 체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빠른 도입과 안정된 유지군 체계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 KF-21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현실적인 선택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KF-21은 단순한 중형 전투기가 아니라 향후 블록 단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트레스 성능과 첨단 전자전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유럽 내에서 독자적인 공중 전력을 구축하려는 장기적 구상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요소입니다. 기존의 F-16을 아무리 개량하더라도 4세대 플랫폼 한계를 넘기 어렵지만 KF-21은 처음 설계 단계부터 차세대 기술 적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폴란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강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로 폴란드가 가장 매력을 느낀 부분은 KF-21의 자동화 생산 라인과 납기 신뢰성입니다. 유럽 주요 항공 제조국들은 여전히 숙련 인력 중심의 생산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리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한국은 동체 패널 가공부터 리벳 체결까지 자동화 공정을 대규모로 적용하며 생산 속도를 크게 단축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분석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실제 전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확보 속도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전력 생존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는 최근 러시아와의 장기적 갈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강력한 전투기 한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군 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높은 단가와 긴 납기 문제로 인해 빠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양산 능력으로 폴란드의 긴급한 전략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는 KF-21 도입 여부가 단순한 기체 선택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국가 공군 전력의 방향성을 확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생산 능력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기체 성능 때문이 아니라
생산구조 전반이 기존 전투기 제조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F-50과 T-50을 오랜 기간 양산하며 축적된 경험을 KF-21 개발에 직접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동체 패널 가공과 리벳 체결 같은 고난도 공정을 자동화 로봇으로 수행하면서 수작업 대비 생산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생산 라인의 안정성과 품질 편차를 동시에 잡는 구조적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전투기 제조사는 여전히 숙련된 인력의 세밀한 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생산량 증가에 강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 생산 라인 역시 수십 년간 노하우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공정에서 인력 의존도가 높아 공급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KF-21 양산 라인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부터 자동화 시스템을 핵심 축으로 삼았기 때문에 공정 최적화에 필요한 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산 1년 차에 이미 여러 대가 동시에 조립되는 보기 드문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투기 제조의 병목 요소로 지적되는 검사 장비 분야에서도 독자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전투기 내부에는 수많은 전선과 유압 장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공정별 점검에 높은 정밀성이 요구되는데 그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은 해외 장비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검사 장비마저 자체 개발하며 국산화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장기적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KF-21 생산체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확장성입니다. 한국은 필요할 경우 생산 라인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마련해 두었고 이론적으로는 월 3대 이상, 연간 수십 대의 추가 공급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세계 주요 전투기 제조사들조차 공급 지연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국이 보여준 이러한 구조는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폴란드를 포함한 다수 국가가 한국산 전투기를 고려하는 이유는 바로 물량을 제때 인도받을 수 있다는 절대적 신뢰 때문입니다. KF-21은 더 이상 새로운 전투기의 후보가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공급 체계를 바꾸는 결정적 변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F-21이 국제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한 근본적인 이유는 가격과 성능의 조합에서 기존 서방 전투기들과 비교해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도 양산 단가는 대당 1억 원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향후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 800억 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미 글로벌 시장의 기준을 형성하고 있는 F-35 나라팔, 최신형 F-16V와 비교했을 때 극적으로 낮은 가격입니다. 단순히 저렴한 수준이 아니라 동급의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갖춘 기체를 절반 이상의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견 국가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특히 KF-21의 가격 경쟁력은 단순한 초기 구매 비용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용 유지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의 서방 전투기는 부품 공급 지연과 높은 정비 단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실제로 일부 국가는 기체 가격보다 더 큰 고정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산 화율을 높여 핵심 부품 공급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유지군 체계에서도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운영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일수록 이 구조는 매우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KF-21은 A4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포함한 최신 항전 시스템을 이미 탑재하고 있어 기체 성능 대비 가격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본 기능을 갖춘 중형 전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의 공군 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낮은 비용으로 제공받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블록2 단계에서는 스텔스 성능까지 강화될 예정이어서 단순한 가격 경쟁력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미래 확장성이 보장된 플랫폼을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떤 국가에게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더 주목할 점은 가격 경쟁력이 전투기 시장의 지형 자체를 바꾸는 요소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미국과 유럽이 사실상 선택지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높은 단가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KF-21이 등장하면서 수백억 원대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차세대급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동과 동남아, 유럽 신흥국들까지 실질적인 도입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여러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최우선 후보로 검토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미래 공군 시장의 가격 기준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군사기술의 흐름은 이미 5세대를 넘어 6세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 전환점에서 한국이 예상외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독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이해관계 충돌과 기술 격차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존 4.5세대 기반에서 자연스럽게 5세대 확장성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6세대 기술 요소까지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전투기 임무 제어 시스템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국제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는 단순히 기체 하나의 성능을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중전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기술입니다. KF-21이 유인지휘 플랫폼이 되고 다수의 무인기가 공격과 교란 정찰 임무를 나누어 수행하게 되면 기존의 공중전 개념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적 입장에서는 통제 주체가 분리된 다중전력으로부터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체계는 미국과 중국이 미래 전장을 대비해 가장 먼저 집중한 분야이며 한국은 이 영역에서 놀라운 속도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순한 비행 플랫폼이 아니라 지상통제센터와 위성 기반 초연결 통신망을 동시에 구축하며 미래 공중작전 네트워크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체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보 흐름이 분절되면 실전 가치가 약화되는데 한국은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투기 지휘 네트워크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 강대국들의 방식과는 다른 경로로 6세대 기술을 축적하는 한국만의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빠르게 6세대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실행력입니다. 기술 개발에서 생기는 우연적 발견이나 예기치 못한 개선점을 즉각 실전체계에 반영하는 구조는 한국 방위산업의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일부 AI 파일럿 알고리즘은 훈련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대응 방식을 개선하여 완전히 새로운 전술체계를 만들어낸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빠른 적용력은 방대한 자본과 인구를 기반으로 한 강대국 모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된 배경입니다. 결국 한국은 6세대 기술의 완성도 자체를 논하기 이전에 미래 전투체계를 가장 빠르게 실현 가능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4.5세대 플랫폼이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넘어 공중전 전체를 재정의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항공 강국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으며 글로벌 전력 균형을 바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외교 변수를 제공했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다시 사업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공동 개발 파트너였지만 분담금 문제와 기술 이전 요구로 갈등이 심화되며 사실상 사업에서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프랑스 라팔과 터키 칸 전투기 도입으로 노선을 전환하려 했지만 높은 유지비와 기술 불확실성, 그리고 최근 실전 운용 논란까지 겹치며 내부 분위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이 다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국가적 판단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회와 군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라팔과 칸 전투기의 장기적인 유지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예산 규모 대비 실전 배치까지의 소요기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이미 시험 평가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블록 단계 확장성까지 확보되어 있어 미래 전력화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부품 공급과 유지 능력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장기 신뢰성을 중시하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복귀가 필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KF-21 프로그램은 이미 독자적인 개발 능력을 확보했으며 국제적 신뢰성을 얻기까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엔진 및 항전 기술 협력을 제안하고 있어 한국은 사업 파트너 선택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다시 참여하더라도 예전처럼 외교적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며 협력 조건 역시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은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넘어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강대국 중심의 공급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빠른 개발 속도와 높은 기술 융합 능력, 안정적인 납기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며 새로운 경쟁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중견 국가들에게 KF-21은 단순한 도입 옵션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지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 군사 균형의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넘어
미래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KF-21을 실질적인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과 성능의 문제를 넘어 전쟁 양상 자체를 뒤바꿀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방위산업 국가로 도약했으며 KF-21을 통해 향후 글로벌 공군 전력의 지형을 재편할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되었습니다.